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희 카이모빌리티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모빌리티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 때문에 아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유입돼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실 텐데, 앞으로도 저를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제, 저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카이모빌리티, 꼭 구독 좀 눌러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그 다음에 댓글, 조댓구알이라고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직장은 다 잘리고 그만두고 이제 백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4월달 중에 아마 이제 그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이제 책 한 권이 나갈 거고, 이제 그 원고 작업 다 해서 이제 원고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박순혁과 의공이산 TV라는 이제 채널이 정식 유튜브가 이제 출범할 계획이고, 21일 날, 박순혁과 의공이산 이제 시범 방송 이제 느낌으로, 저녁 한 7시 요 무렵에서 이제 생방송이 나갈 거니까 아마 달란트 투자 채널로 나갈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은 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정치는 사실은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의명분, 두 번째는 이제 세력, 그리고 세 번째가 타이밍인데, 타이밍적으로 봐서 그때 방송했던 그 타이밍이 요거는 이제 한번 터뜨려야 될 이제 타이밍이다 싶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제 1월 초에 이낙연 신당,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이 이제 출범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신당 출범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되게 높아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있는 시점에 이준석 신당이나 이제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기 전에 이제 제가 신당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금융개혁당을 저하고 사실 이제 선대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제 출범하기로 한 건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여의도 금융개혁을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인다는 이제 그런 대의명분은 확실한 거고, 다만 이제 두 번째 세력, 조직,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선대 소장님이 이제 같이 참여하는 그 사항에서는 이제 선대인 경기연구소 회원들이 만 갖고도 이제 시도별로 해서 총 5개 지역구에 이제 각 1,000명씩에서 5,000명 모집하는 이제 그게 가능한 그런 이제 조직을 선대 소장님 쪽에서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면 이제 되게 좀 절차가 좀 쉽지 않겠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사실 이제 시작했던 거고요. 선대 소장님이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창당 작업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지금 조직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고, 이제 그 조직을 제가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저도 당연히 생각을 접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박지모가 금융선진학 카페에서 이제 신미수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자연합회 이제 정의정 대표님하고 두 분이 합심해서 지금 금융개혁당을 만드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박지모 쪽에서 이제 박순혁 작가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딱히 도와드릴 건 없고, 제가 지금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제 사실 의원되는 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금융개혁당 관련된 이제 선전하는 언론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좀 핵심은 이제 조선일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없이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한겨레나 MBC나 이런 거 없이 이제, 민주당이 존재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으면 당은 힘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개혁당이 출범해서 의원을 이제 몇 명 이렇게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언론에서 하나도 안 써주고 써주고 하면, 금융개혁당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을, 금융개혁당을 도울 수 있는 언론을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금융개혁당이 이제 5개 시도당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경기도는 지금 1,000명이 넘어서 가능하고, 각 지역별로 이제 1,000명씩 해서 이제 5,000명의 그 당원이 필요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 3개 지역인데, 3개 지역은
제가 뭐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좀 상당히 좀, 현재 방법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방법을, 제가 한번 좀, 드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라는 거는 대의명분, 그 다음에 이제 세를 규합하는 거잖아요. 조직을 만들고 세를 규합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금융개혁당의 그 대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일단 당장 보면은 이제 뭐 한투현 쪽은 뭐 금융개혁당, 박지모 쪽, 그 카페 쪽하고 이제 뭐 긴밀히 연결돼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뭐 이하정기 주주연대라든지 그런 이제 각종 소액 주주 운동 하시는 이제 그런 쪽에 접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 홍콩 H지수 ELS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 이제 제대로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지금 그게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피해자 모임이 있을 텐데 그 피해자 모임을 찾아가서 그 피해자 모임 대표님한테 우리가 비례대표 1번을 줄 테니 우리와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앞에 가면은 항상 이제 보험 쪽 관련해서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험 쪽, 보험사하고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갖고 이제 있을 때 그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이 사실 이제 금감원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금감원에서 소비자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보험사 편을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 피해 관련된, 단체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접촉해서 우리를 도와주면은 국회의원 뭐 몇 번짜리, 비례대표 몇 번짜리 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해야,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지. 지금 있는 인원 갖고 당원을 다 만들려고 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만 하면서 그걸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을 만들어야 뭐 그다음에 뭐 그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당 만드는 것부터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거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이제 금융개혁당 그 신미숙 의장님이 이제 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좀 걱정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5,000명 그 지역별로 1,000명씩 해서 5,000명 모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 있게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나름 보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보관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통해서 뭐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봐야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이제 배우는 게 있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이제 우봉이산이라고 지은 게 그 우봉이산이라는 그 고사가 이제 대를 이어갖고 계속 열심히 산을 옮겨서 결국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기득권들, 특히 금융 관련된 기득권들은 워낙 그 규모도 크고 힘도 센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총선에서 금융개혁당 만들었다 손 쳐도 금융개혁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몇 명 배출했다 손 쳐도 그렇다고 해결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이게 내대에서 못하면은 이제 대를 이어서 우리 아들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손자들까지 이제 계속해서 좀 끈질긴 싸움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단기간에 올해가 아니면 때가 없다. 올해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반드시 실망하고 결국에는 변절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급히 그 금융개혁당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빨리 세를 규합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표를 찍는 건 사람을 보고 찍는 겁니다.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있으면 제 얼굴 보고 제 이름 보고 사람들이 몰릴 거니까 그 다음 일이 쉬워질 거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 상황을 끌고 온 것도 거의 제가 이제 단독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당 만드는 것까지 저보고 다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이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모여서 이제 추진 한번 해보시고 빨리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서 이름을 누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그 각
비례대표들의 그 후보자들의 매력, 그 다음에 정견, 이런 것들을 빨리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다음 진도가 나가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이제,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읽는 능력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월 10일 총선까지 대략 한 50일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태인데, 연초에 막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80대 120 정도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민주당이 180석, 국민의힘이 한 120석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파우치 관련, 이제 디올 파우치 관련된 얘기들 나오고 하면서 그게 이제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내려놔라라는 얘기를 했던 그 무렵에는 거의 이제 200대 100까지 갔던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공천이라든지 관련된 정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넘기고 그 무렵부터 지금 국민의힘을 과거에 지지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런 이제 쪽 유권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역할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제대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간의 지지도 차이가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을 지금 앞지르고 있는 이 결과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150대 150 박빙 상황까지 지금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선거 전략상에서 큰 좀 패착을 한 게, 너무 이제 대통령의 인기 없음, 플러스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인기 없음을 맞물려 갖고, 연말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파우치백 사건 터뜨리고, 이렇게 몰고 가면은 국민 민심이 다 떠나서 우리가 200석 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임기를 단축시켜서 탄핵시키고, 이제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을 거다는 이런 좀 시나리오 갖고 지금 사실 쭉 움직인 건데, 그 전략 말고 그 전략이 잘 안 먹혔을 때, 또는 그 전략 이후에 또 다른 전략이 지금 민주당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자중질환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당한 좀 민주당 쪽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계속해서 기세를 올리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만약에 금융개혁당이 출범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좀 이 판세 자체는 유리한 게, 민주당 쪽에서 지금 준연동형제로 이제 비례대표 만들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지금 출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건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 지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지역구로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도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표를 찍어주기에는 좀 별로인, 좀 이렇게 꺼려지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색깔이 컬러가 조금 다른, 좀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제 중성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민주당 안에서도 좀 이제 오른쪽 성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찍기가 꺼려지는 그런 형태의 지금 정당들이 이제 비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국회의원 이제 후보들도 그런 형태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로 찍은 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례연합 쪽으로는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개혁신당의 경우에 지금 워낙 이제 정체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지금 잡탕 정당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사실은 딱히 찍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가 금융개혁당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구는 자기가 이제 이념에 따라서 가더라도, 비례는 어차피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찍을 정당도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내 그 재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비례대표는 한 표를 주십사라고 금융개혁당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먹혀들기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일단 당을 출범을 시켜야 그런 이런 유리하게 돌아가는 판세도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정당 출범 못 시키면 뭐 판세가 유리하든 말든 다 소용없는 거니까요. 이제 큰 뜻에서 같이 간다고 하면 약간의 다름과 차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야 돼요. 연대를 해서 세를 넓힐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옳고 내 생각에 100%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러면은 쪼그라들어서 외톨이가 돼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때려주고도 윤석열 대통령 하고 금융개혁당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줌인데 그 한 줌조차도 반 줌으로 쪼개져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사님이 어떤 거를 투자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거 많으시죠? 아, 예. 제가 이제 계좌를 계속 그동안 오픈하다가 한때 조금 잠잠했는데 안 그래도 다시 계좌 오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요거 계좌 이제 번호만 제가 이제 저기 감추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이제 1억 1,300 플러스 나서 한 7억 5,200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7월 달에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수익 났을 때 7월 말쯤에 그때는 한 3억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플러스 금액이 지금 그 최고치에 비해서는 한 2억 정도 지금 2억 원 정도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